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정말로 중요한 임기의 마지막인 정기 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국회를 통해서 자신들을 알리려고 무던히 애쓰고 공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모두 있는 힘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갖고 펼치는 것이 이번 국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야당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그 잔치상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표현 자체가 조금은 속되게 보이지만은 아무튼 자기들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이 이번 마지막 정기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 개원을 바로 하루 앞두고 당 대표가 곡기를 끊겠다, 굶겠다, 다시 말해서 단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블랙홀이 되면서 냉동, 얼어붙은 정체가 되어버렸지요. 단식을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한다, 아니다라는 구설수도 올랐었고 얼마나 말이 많았었습니까? 보수 쪽에서는 참 이상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자기들은 사흘 정도 하면은 진이 다 빠지고 열흘 정도 지나면은 혼신 상태가 돼서 혼수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끌려가곤 하는데 야당 쪽에서는 특별한 몸 보신을 해 왔었는지 체력이 강철 체력인지 껐떡이 없다. 이재명만 하더라도 25일씩 단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수 쪽은 허약한 체질이고 야당 쪽은 그야말로 단단한 체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비아냥인지 조롱인지 칭찬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유창훈이라는 판사 덕분으로 글쎄요 제2의 권순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2의 권순일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유창훈 판사가 추석 선물로 방탄조끼를 벗겨줬습니다. 영장 구속이 아니라 기각 처리를 해서 그야말로 이재명은 구사 일생의 기쁜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언론들이 검찰을 비난하죠. 한 방이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많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아마 제2의 권순일이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좀 더 지켜보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하면은 거짓말의 달인, 거짓말의 고수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자신도 이것이 비아냥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이재명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방탄조끼를 벗었기에 이재명이 어디로 어떤 행동을 어떤 행간을 보일지 저는 마치 럭비 공과 같은 이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이 일단은 기각의 위험에서는 벗어났으니까 구속의 위험에서는 벗어났으니까 기각된 이후의 행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보면은 늘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왜라는 말입니다. 왜? 이재명에는 왜라는 소리를 꼭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왜라는 소리를 말씀드립니다. 왜 형수에게 저런 상상을 넘어서는 욕설을 했을까? 전화기 속으로
아내인지 어떤 여성이 깔깔거리는 그 웃음소리는 왜 그런 웃음소리가 나왔을까? 왜 이재명은 대선에서 떨어지고 바로 2달여 만에 글쎄요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동안 정치의 흐름 관례를 살펴보면은 떨어지고 나면은 떨어진 후보가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게 마련입니다. 의례 잠시 머리도 식히고 부족한 것도 채우면서 외국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우리는 쭉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그것도 대선에서 떨어지자마자 2달 정도 있다가 아니 0.7%포인트 차로 아깝게 떨어졌다면요. 1,500~600만 명이 적극 지지했다라고 하는 그 대선 후보가 인천 계양으로 자기 지역을 정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글쎄요.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행동을 이재명이 보였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렇다면은 그런 결정을 했다면은 자기가 8년 동안 성남시장으로 몸담았던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을 쌓았다는 성남 쪽으로 나갔어야지. 아니 남의 텃밭으로 그것도 그 지역에서만 5선을 한 막강한 송영길 지역으로 나선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에 이 행동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지역구를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번씩이나 배지를 달았던 그야말로 막강 송영길 지역에 배지를 달게 해준 그곳을 그냥 물려준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왜 이재명은 배지를 달려고 하면서 성남 지역이 아니라 인천 계양 낯선 곳으로 가려고 했었을까요? 솔직히 그 당시에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386 세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계양에서 의원으로 배지를 달고 그것도 0.5 보선으로 난 초짜 중에 초짜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386 세대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자기의 세력도 그때는 그렇게 없었는데 왜 당 대표로 또 나서야 했었을까요? 그리고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왜 당 대표로서 왜 당헌과 당규를 고치려 했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당헌, 당규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하고 고치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치려 했었을까요? 느닷없이 이 당헌, 당규를 고치고 곧바로 혁신위를 발족시켰습니다. 왜 혁신위를 발족시켰습니까? 또 오염수 문제가 터지자 어린이 활동가를 동원해서 왜 어린이 활동가로 전면에 내세웠었습니까? 광우병 때에 유모차 사건 아시죠? 독을 많이 봤죠. 속된 표현에서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또다시 어린이들을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내세우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 어린이 활동가들은 어떤 행동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스스로 포기한다 선언했던 체포동의안 표결에 바로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SNS 구원의 손길을 펼쳤을까요?
이에 앞서서 정기국회 바로 하루를 앞두고 단식을 발표했는데 왜 단식을 선언했습니까? 매일 호밀빵과 닭 가슴살 건강식을 그렇게 빠짐없이 들었던 이재명 대표가 왜 단식이라는 곡기를 끊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단식을 하면서 정상적인 단식, 정상적인 단식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아무튼 출퇴근 단식이라는 묘한 단식을 택했을까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보다 크고 안락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으로 갔는데 왜 갑자기 그 병원을 마다하고 작은 녹색 병원을 택해서 단식을 계속 이어갔을까요? 아직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 초창기에 연예인 스캔들은 계속 잠잠하지 않고 때만 되면은 거론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수많은 외란 질문에 천재 이재명은 한마디로 깔끔하게 결론 답변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알더라.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이재명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명 어천가를 부르는 측근들과 몇 명들 개딸들 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불식간에 왜 이런 말을 써보긴 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하도 거짓말을 자주 하면서 결정적인 때를 대비해서 안면 인식 장애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재판정에서. 이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자기의 발목을 잡을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이 지금은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옛말에 주는 것만큼 되도록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왜 이런 외란 말을 말끝마다 붙이고 있을까? 자신이 했던 정답을 기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대선에서 떨어지면은 감옥에 갑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저를 감옥에 반드시 보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대 어느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떨어진다고 자신이 미리 감옥에 간다라는 말을 한 후보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재명은 대선 후보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죠. 내가 대선에서 떨어지면은 감옥에 간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저를 감옥에 반드시 보낸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천 계양 선거 때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지면은요. 손으로 자기 목에 댔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손에 목을 대고 이런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한 일,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한마디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권순일을 통해서 기사 회생을 했었고 유창훈이라는 제2의 권순일 대역을 만나서 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검찰의 기소가 남아있지요. 구속은 일단은 피했다 하더라도 기소는 남아있습니다.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깜나라 조진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